보시면 앞에 계신 작가님은 이제 미래 세종일보 고문 겸 작가이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인성학당에서 지금 작가 활동하고 계시고 학당 장이십니다. 청광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섰다가 좀 있다가 앉을게요. 예. 퇴근하고 바쁘게 들어오시느라고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게 무슨 여기가 대학교도 아니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야기. 내가 거기 보면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써 있죠? 네. 예,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저 앞에 회장님이요, 맞아요? 예. 예, 예. 저 양반은 할아버지 회장을 해야 되는데. 경부담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 다른 회장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좋은 회장님 되셨네. 아주 좋은 회장님이 되셨어요. 나는 아까도 그 말 하니까 별로 관심 있게 안 듣던데 여기 주변에 장애아가 있는 엄마들, 아버지들도 있다고 주로 그렇다고 그래서 야,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존경스러우냐고 그러던데 장애 아동을 기른다고 하는 거는 참 진짜 존경받아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쉽게 이 말이 나오는데 정치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성경에서는 이른 양 한 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른 양 한 마리. 99마리는 가만둬도 잘 커요. 그건 돌보지 않아도 돼. 이른 양 한 마리. 이른 양은 왜 이른 양이 되었을까요? 팔을 다치거나 혹은 판단을 잘못해서 울다리를 넘어갔거나 문제양이죠. 문제양. 문제가 있는 양만 잘 보살피면 99마리는 저절로 잘 된다. 그건 국가 이치가 그렇습니다. 장애인만 잘 돌보면은 그 나라는 건강한 사람들을 잘 사니까 별로 안 돌봐도 돼요. 그건 잘 됩니다. 나라가 잘 되는 이치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하기 싫으면 조상님이 복을 준다. 해보세요. 조상님이 복을 준다. 천지신명과 하늘과 땅과 우주가 힘없고 약한 사람을 잘 돌보면 복을 주게 돼 있다. 이건 제가 평생에 믿어왔던 기독교인의 사상입니다. 나는 기독교 서적에서 대학교 교재에도 써서 내 명함에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써 있을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선교사하고 뭐고 다 은퇴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간판에서 보는 것처럼 인성학당을 합니다. 세종에서 세종인성학당을 해요. 이거는 천재학당입니다. 말하고 글쓰기의 천재들. 그런 천재학당을 해요. 그런데 나는 천재를 가르친다고 하는 인성학당을 하면서 꼴찌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꼴찌를.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우선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존경스럽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앉겠습니다. 앉아서 장애라고 난 작가니까 뭐든지 말을 분석을 하고 글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 샘플로 몇 개 가져온다는 게 그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차가 고장나서 차를 찾아가지고 오느라고 안 가져왔어요. 장애의 한문 뜻은 영어 말고 한문으로 장자는 가로막힌다는 장자예요. 애자라는 것은 걸고친다는 거예요. 갈고친다. 그러니까 걸어가려는데도 걸고치고 말하려고 하는데도 걸고치고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을 장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 지체장애니 정신장애니 시각, 언어, 청각, 후각장애도 있고요. 그 지적장애와 발달장애가 요즘에 자폐까지 가고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편집성 장애. 내가
조금이라도 쉬는 것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장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총론을 말씀드리면 장애는요,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장애인이다. 나는 그런 책을 써요. 그건 무슨 장애인인가 하면은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생각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학이라는 책이 그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장애. 생각장애. 생각 말고 생각. 생각장애. 똑같은 것을 보고서 생각을 각각 사람들이 달리하죠. 그러면 내가 장애 몇 등급이다 하는 것은 그건 법과 국가가 정한 거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장애가 있는데 5천만이면 1등에서부터 5천만 등까지 있죠? 그렇죠? 돈으로 1등이 누구예요? 이건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부로 1등이 누구예요? 서울대학 총장이다 뭐 그러든지. 건강으로 1등은 누구예요? 뭐 달리기라든지 챔피언이라든지. 그런데 무엇은 어떤 것은 1등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나에게만 1등이 있어요. 저는 글 쓰는 데는 유명하진 않지만 2등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1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글 쓰는 데. 글 쓰는 사람들 아무리 글을 잘 써봐야 글쟁이 가난하다는 건 원래 옛말에 있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돈은 못 벌어요.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거고 글 쓰는 사람이 글 쓰는 거고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거지, 누구나 다 글 쓰고 누구나 다 돈 잘 벌고 누구나 다 달리기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한국에서 글쟁이로 몇 등이냐? 여러분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리를 잘하는 것도 1등이 있어요. 무슨 뭐 그 도시락으로 히트한 사람 백모씨? 백종원이? 네. 그 사람은 떼부자 됐잖아요. 무엇이든지 1등이 있어요. 1등이. 근데 나는 그렇게 따지면 1000만 등 그룹 안에만 들어가면 대단한 거예요. 20% 안에 들어간 거니까. 4천만 등 떼에 있느냐.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 다리가 안 좋다. 손가락 장애를 뭐 많이 급수를 많이 주죠. 이거 안 좋다. 몇 등이냐? 이게 몇 등이냐? 그룹이 1000만 등 그룹이냐? 2000만 등 그룹이냐? 제일 꼴찌 5000만 등은 누구냐? 내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4500만 등 뭐 이렇게 밑으로 4550만 등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다 1등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들도 다 1등이 있어요. 장애는 불편한 뿐이지 등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등수에서 내 재능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발견을 못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 중에 여러분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장애 중에 큰 장애가 손가락이나 발목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로 생각하지만 그건 좀 수준 낮은 이야기고, 진짜 큰 장애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 못 자는 거. 이거 잠 못 자는 거는, 잠을 못 자면요 음식이 필요가 없어요. 밥상 밀쳐내버리고 잠을 자야 된다고. 잠을 자야 입맛이 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잘 잘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잠을 잘 자려면 미운 놈이 없어야 잘 잔다. 한 사람이라도 미운 놈이 있으면 이가 박박 깔리고 성질이 바짝바짝 나고 돈 떼어봐요. 잠이 안 오잖아. 돈 떼인 것보다 더 손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잠을 잘 자려면요,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에서 딱 지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뭘 지키라고 할까요? 네 몸을 잘 지켜라, 네 손을 잘 지켜라, 심장을 잘 지켜라, 네 두뇌를 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돌고 돈다. 내가 뭐 여기 PPT 자료 같은 거 다 있지만 안 가지고 왔어요. 아유, 젊은 날에는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냥 금방 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거 펼쳐놓고 뭐 그거 틀대로 하는 게 아니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건데 사람이 뭐냐? 내가 인성학 연구 통론을 6권을 쓴 사람이에요. 아직 그 출간 전입니다만 사람이 뭐냐? 짐승과 다른 게 사람이다. 그 반대말이 수성이에요. 인성의 반대말이 짐승 숫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이 됐느냐? 내가 내 몸을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엇이 내 몸을 만들어 주었느냐? 그게 음식입니다.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은요, 기본이 뭐 다들 엄마들 잘 알고 아버지들 잘 알지만 골고루 먹으라 그러죠. 음식은요, 실제 사람이 채워야 될 아미노산 계열이 360개래요. 이상하게 360도인데 동그라미가 360가지인데 하루에 최하 18가지 반찬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8가지 중에서 2가지만 먹고 아침엔 된장찌개, 저녁에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이내로 하여튼 필수적으로 쌀밥 많이 먹지 말고 희고 노란 건 안 좋아요. 푸른 걸 많이. 그 성경에 보면 풀을 주느니요. 그리고 과일을 주는 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 첫째가 풀은 무엇이냐? 난 인체학을 공부 안 하면 이런 작가를 못 하거든요. 인체에서 피를 만드는 게 뼈다구를 딱 잘라보면 그 피가 송골송골 나옵니다. 그 뼈 속에서 피를 만드는데 그게 야채를 먹어야 돼요. 그게 채소예요. 그게 뭘 먹느냐? 내가 제자들을 지금 5기생을 기르는데 지금 현재 5명이에요. 5기생을 기르는데 내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 뱃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 내가 그 헛말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 하나 해봅시다. 옛날에 사명대사는 훌륭한 외장을 무찌른 승병장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도가 얼마나 텄는가. 어느 날 그땐 차가 없으니까 먼 길을 가는데 제자가 사명대사는 좀 조그만했어요. 제자는 아주 우쭐하게 컸어요. 그 뒤에 얼렁얼렁 따라가면서 사명대사가 정정정정 걸어가는데 그 돋보 안에 자꾸 걸구적거려. 스승이 걸구적거려. 잘 못 걸어. 키가 작으니까 콤파스가 짧으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키도 조그만하고 이거 볼 것도 없는 내가 이 사람을 스승이라고 모시고 당길라니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해는 저물고. 근데 순간 야 임마 그럼 네가 스승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스승의 그 생각 속을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 뱃속을 내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 아침에 뭐 먹었어요? 뭐 샌드위치하고 뭐 우유하고 뭐 하나. 틀렸어.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게 검은색 계열, 푸른 계열이 안 들었어. 밥을 10숟가락 먹으면 푸른 20쪽을 먹어야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뇌의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채소, 비타민 계열. 이 사람의 생각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음식이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식을 우리 집의 음식이라고 뭐 그러는 것이 똑똑한 음식을 먹어요. 똑똑한 음식. 뭐 생로병사의 비밀이고 뭐 음식 박사들이고 뭐 하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풀만 먹으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약에 의존해서 약에 의존해서 보약에 의존하고 무슨 약에 의존하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제자가 오늘 여기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건 못 데리고 왔는데 5년생짜리가 있어요. 얘가 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1초도 안 보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중독이 된 거죠. 그게 정서 불안이야. 스마트폰을 봐야 안정이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은 나도 스마트폰이 있지만 스마트폰은 자료를 찾고 전화를 걸고 그럴 때 보라는 거지. 스마트폰으로 뭐 카톡질이라고 그러는데 카톡질이나 하고 야 임마 넌 세종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원 수십 명, 시장을 10번 그 많은 전직 장차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잘합니다. 아주 말 잘해요. 5년을 말을 배웠으니까. 내가 방송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전에. 방송의 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놈이 너하고 맞는 친구가 누구냐. 세종에는 한 명도 없어. 너보다 난 놈이 한 명도 없어. 왜 시래비 작것들하고 노냐. 너 그냥 그 카톡질이나 하고 노는 거나 죽이고. 노는 것이 뭐냐. 노는 것의 극치가 뭐예요? 술입니다. 술. 놀고 하다 보면은 태폐음란 간음으로 가고 불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노는 것을 이걸 때에 안 잡아주면은 뭐 제가 잉태한 즉 사망을 뭐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성경 이런 얘기는데 이 노는 것에 빠져들면은 사춘기 때 한 17, 18 되기 전에 그 습관을 못 잡으면 안 잡혀요. 안 잡혀. 잡히질 않아요. 어린아이들한테 한마디를 얘기하면 걔들은 두 마디를 알아듣지만 60대나 50대에게 5마디를 얘기하면 한마디를 못 건집니다. 10시간을 강연해도 1시간도 잘 안 남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그거 안 돼. 왜 그러냐? 20살까지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지요. 그거 계속 누르면 나중에 70대면 뭐 300kg 나가게 안 늘어요. 딱. 성장기가 있어요. 성장기. 근데 걔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시력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까딱하면 안경 써도 안 고쳐지는 걸 교정시력 잃는다 그렇게 말해요. 교정시력만 잃지 않으면 괜찮아요. 나는 교정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안경 아무리 잘 써도 이제 한계가 있어. 근데 얘를 5번인가 경고를 했어. 할아버지 보는데 스마트폰 하지 마. 인성학당 촬영하는 날은 스마트폰 하지 마. 그 카톡 오는 대로 다 답변하지 마. 압수. 학교 가면 폰 압수하지. 인성학당은 폰 압수를 안 해. 폰 압수한다.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28일까지 3주 잡고 배꼽 떨어지는 기간이다. 강제로 잡아떼면 안 된다. 곱는다. 스마트폰을 압수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지금 한 12일인가 지났는데 마침 엊그저께 시력 검사를 했는데 걔가 양쪽 다 1.2예요. 0.6이었던 애가. 내가 그 이틀 전에 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데서 시력이 미소가 좋아지는 것 같다. 나는 걔 뱃속도 현미경처럼 보고 여러분 자식들 뱃속을 현미경처럼 보지요? 그 머릿속에 든 생각을 사명당이 제자 생각을 알듯이 보지 않습니까? 그 보입니다. 그게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딱 보니까 얘가 안경을 우리 집에 놓고 간 게 2번이에요. 그거 어떻게 공부했니? 아니 그냥 했어요. 근데 그 3일 후에 또 안경을 한번 놓고 가. 야 너 안경 안 쓰고 가면 뭐 어떻게 공부를 하니? 콘택트 끼고 했어요. 걔는 촬영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사줬습니다. 싸놓고 써요. 근데 보니까 얘가 안경 안 쓰면 걔가 더듬는 애인데 얘 눈이 좋아지고 있다. 얘 눈 좋아졌다 그러니까 에이구 형님 눈은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 애들은 좋아져. 성장기에는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장기에는 세포가 여러분 나는 계산해 봤어요. 사람이 3.5kg로 태어나면 세포가 몇 개인가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조 5천억 개입니다. 3조 5천억 개. 그래서 성이 되어 70kg가 되면 70조 개가 됩니다. 우리의 세포가. 그것이 하루 100조 개, 1000조 개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게 반복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쌓여서 자꾸 키가 크는 거예요. 뇌도 크고. 근데 20살이 넘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같아가지고 70kg로 그냥 6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지면은 더 이상 크지도 않고 반대로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나같이 이제 칠순 지나면요. 늙는다는 건 마른다는 건하다는 뜻이에요. 자꾸 줄어. 키도 줄고 몸무게도 줄고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거죠. 나가는 게. 그런데 성장기에는 그게 돼요. 난 정민이를 내가 압니다. 정민이를 알아요. 몇 년 전부터 알아요. 정민이 아버지도 알고 알아요. 정민이 제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또 뭐 그런 거니까 그건. 어느 날 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믿지. 그거 믿다가는 절망에 빠지니까 또 그거 믿기도 그렇지. 그런데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다 1.2가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야, 할아버지가 그걸 모르면 내가 사명당이니 소리를 너한테 해줬잖아. 그걸 모르면 네 스승이 아니지. 어린이들 뱃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이 뭐냐. 사람이 뭐 여러분도 그런 거는 알 거예요. 위장 속에 그 작은 균 100조 개가 들어있습니다. 위속에 100조 개가 들어있어요. 100조 개가 들어있는데 65조 개는 중립군이야. 중립군. 그걸 중립균이라 그래요. 65%. 15%는 아군이에요. 유익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유산균 같은 거예요. 유해균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디는 병찰에 보니까 유해균이래. 유해균이라는 건 대장균 같은 계열이에요. 그게 10%예요. 요 10%하고 15%가 5%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이가 딱 5%에서 2.5%, 2.6%만 올라가면 65%가 전부 다 유해균이한테 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유익균이는 암만 가도 15%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도 봤나 모르겠지만은 똥이약이라는 옛말이 참 진짜 똥이약인 시대가 왔어요. 변비 있고 위가 튼튼하지 않고 대장암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역사상 똥을 이렇게 놓으니까 30cm가 넘어요. 평생 그렇게 놓았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놓아요. 똥을 한 줄이요 딱. 응 하면은 쫙 나가 한 줄로 딱 넣어요. 바나나 2개 합친 것만큼. 술 안 먹어요. 이게 딱 하나. 근데 이거를 갖다 분해해서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사기로 갖다가 유해균이 득실한 사람한테 넣어주면은 몽땅 중립균이 와가지고 똥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아까 말했죠. 당신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 오토바이를 못하는 사람, 고칠 줄을 모르는 사람, 기계치, 음치, 뭐든지 하여튼 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은 5천만에서 이거 줄을 세우면 5천만을 줄을 세우면은 1m에 한 사람씩 사람이 있으면은 50만 킬로미터요. 그러면 지구를 12바퀴 돌아요. 4만 킬로니까. 12바퀴 돌고 하와이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음식 신경 써야 돼. 음식.
그리고 우리 인성학당에 당훈이 있는데 세종인성학당에 당훈이 거기 안 써 있습니다만 당훈이 안보와 안전은 바탕이다. 안보와 안전의 바탕. 전쟁 나면 뭐 졸리고 나가고 도망가야지. 밥이고 뭐고 다시 보는 도망가야지. 전쟁이 안 나게 해야 되는 게 기성세대가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그럼 전쟁 안 나고 지금 같은 시에는 일잠이에요. 일잠. 일 뭐요? 잠. 첫째가 잠이요. 잠 잘라면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분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억울할 거 없어. 손해본 자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 간판이 미랄복지관 아닙니까? 미랄. 저 미랄은요. 저거 누가 미랄복지관이라고 졌는가 모르겠지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랄은 저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저게. 가만히 있으면 미랄 그대로 하나로 있고 저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돼. 손해를. 누구 때문에? 아니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손해보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지. 나는 피도 살도 안 섞인 인성학당 제자들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애들 그냥 뭐 야채에다 싸가지고 먹이고 뭐 고기 굽고 된장 끓여주고 할아버지가 왜 그런가 하면 내 애들은 미국에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워싱턴에 미국의 소리방송 기자를 하다가 최근에 워싱턴 미주 조선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우리 애들 잘 키운 애들이에요. 난 애들을 잘 키웠어요. 그 애들 잘 키운 게 돈도 안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잘 키웠는가? 내가 착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내가 착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좋아했어요. 공부를 좋아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여튼 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면 쟤는 된다. 내가 평생 이걸 버린 적이 없어요. 쟤는 아주 잘 된다. 크게 된다. 이게 자식의 소망을 항상 거는 거죠. 자식의 소망을 잠시 잠깐도 본 일이 없어요. 난 큰애도 다리 부러지고 작은 딸도 다리 부러지고 애들을 둘 다 다리 한 번씩 부러져가지고 학교를 1년씩 다 꾸르면서 기부스하고 뭐 이렇게 키웠는데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 안 하니까 잠을 푹 자. 어떻게 해서 푹 잡니까? 지가 지팔자로 되겠지. 이건 하급이요. 지팔자로 되겠지 하는 것은 그건 무책임인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좀 고급입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데 복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인간에겐 말할 것도 없고 첫째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됐고요. 일잠 이 식인데 뭘 먹느냐 먹는 거 음식 이 식인데 삼설입니다. 삼설은 싸내는 거 배출하는 거 배설 쏟아내는 거. 여러분이 요즘 변기가 좋아가지고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변을 보세요. 변을 꼭 살펴보세요. 못 내리게 하고 변 보면은 걔가 앞으로 어떨 건가 지금 어떤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학당이 뭐 대단하게 무슨 뭐 학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이야기.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지만은 사람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는 인성학당에서 가르쳐요. 그게 삼설이요. 그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 다음은 다 원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동이야. 네 번째 가서 좀 운동을 해야 돼요. 오지요, 오지. 이건 꼴찌요, 꼴찌. 다섯 번째, 이거 지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지식은 소용이 없어요. 아니, 돈도 그렇잖아요. 이건희 회장 지금 3년째예요, 4년째예요. 아니 1등이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1등 보자면 건강이 없는데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 뭡니까? 끝이 좋아야지 지금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갈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보다 내일 나만 좋으면 뭐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식이 좋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얼른 특성을 찾아줘야지, 적성을. 장애가 있다고 적성이 없습니까? 뭐 하나 귀신 같은 게 있어. 아까 나는 옛날에 저 양반이 국장을 해가지고 허국장이라고 부르는데, 허국장이 정민이가 이거를 돌려달라면 짜증나니까 이빨로 뚝 따는 건 안 돼요. 이거를 붙은 거를. 그건 무슨 뜻일까? 기발하다. 에디슨은 학교도 안 다녔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걔는 2학년 다니고 말았어요. 학교 가보니까 시시한 거요. 정민이도 지금 모든 게 시시한지도 몰라. 우리나라는 천재를 못 알아봐요. 나는 성이 천가라서 좀 천재를 좀 알아봐요. 그 천재 교육을 백제들이 시키고 있으니 걔한테 배워야 될 사람들이 걔를 가르쳐. 아이들 대단합니다. 천재는 만재래야 교육을 시키는데 만재가 없어. 미국에는 이 천재 교육을 잘 시킵니다. 내가 우리 애들 자랑 좀 해볼게. 우리 미국에서 간 아들은 한국말로 하면 대를 끊어놨는데 딸만 셋 낳았어요. 딸만 셋이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유교식으로 말하면 대가 끊긴 거지. 근데 큰애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고 작은애는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큰애가 6학년을 졸업하면서 내가 이게 트럼프를 안 좋아합니다. 또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할 적마다 통화할 적마다 저 사람은 말을 자꾸 바꾼다고 기분 나쁘게 어제 했던 말을 뒤집고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걱정이라고 이게 기자니까 그게 잘 알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누구요? 클린턴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되길 바랬더니 뭐 트럼프가 덜렁대 버렸는데 근데 우리 손녀딸이 트럼프 상을 탔어. 상을 탔는데 상에다가 트럼프가 사인한 걸 이만한 걸 한 장 주고 우리 집안에다가 편지를 한 장 써보냈어요. 이 가족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보낸 거지 말하자면 저 가족에게 보냈어요. 백악관에 천재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에서 얘가 뽑혀서 내가 이 상을 준다. 6학년을. 그러니까 그 센터빌에서 학교를 퍼가지고 초영제 학교로 옮겨갔어요. 저 센터빌 미들스쿨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라카린 페어팩스의 라카린 미들스쿨로 갔어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 후로 트럼프를 내가 볼 적마다 저 자식 그래도 우리 집에 상을 준 놈인데 미운 마음이 좀 들어요. 둘째는 이미 3학년 때 뽑혀갔습니다. 교육청에 천재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셋째 막내도 글로 뽑혀갈 것 같대. 우리나라 교육을 오바마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칭찬을 했대요. 비꼰 거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90%가 자비입니다. 미국은 90%가 국가 부담입니다. 무슨 우리나라가 교육을 잘해? 우리나라는 천재는 다 잡아먹습니다. 천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 왜? 패거리 짓느라고. 자기에게 유익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아니, 에디슨이 뭘 하나 하면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손자를 하나 봤는데 예손자만 줄줄이 보다가 친손자를 봤는데 얘가 울면은 기가 넘어갈 정도로 온다는 거예요. 참 그거 싹이 노랗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나는 뭐라 그랬게요. 걔 큰 인물을 깜난 것 같다. 우는데 징징거리고 우는 애는 평생 그 모양이다. 울으려면 화끈하게 확 울어라. 근데 지나치다는 거야. 지나쳐야 큰 인물이 되지. 내가 지금 그러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 천재를 몰라봅니다. 천재를 키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천재 교육을 안 하는 것을 교육부 예산이 제일 많은데 왜 교육부가 60조나 되는 걸 쓰면서 국방비보다 많아요. 복지비 다음에 최고예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왜 안 하느냐?
교교 평준화 한다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정원식이요. 다 싹을 잘라서 똑같이 이렇게 네모지게 딱 만드는. 그래 이 교육부가 야 천재양성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천재 학교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다 그 학교를 가 있다니까요. 워싱턴에서. 아주 그거는 뭐 그냥 전 코스로 하버드 뭐 예일대 프린스턴 이런 데로 그냥 가는. 그런데 대학교 공부 잘하는 애만 시키느냐? 꼴찌를 시키네 꼴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른 양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이 특성화니 하는데 지금 뭐 정부가 못한다고는 못하죠.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복지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복지 예산을 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대로 있었고 재벌 돈 될 수 있으면 안 받아가지고 뭐 뒤로 먹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치매도 뭐 이렇게 잘 해서 치매도 뭐 10%만 부담하게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하면은 수면과 섭생과 내가 외선화 하는 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뭐 회피장애, 포기장애, 허무감, 무력감 아휴 방까지 떼대면서 뭐래. 아니 미랄이 그 속에서 썩으면서 내가 썩어서 뭐래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 나는요 내가 지식인이라고 내가 자처하는 사람인데 지식은 끝까지 그 뒷질놈이 지식은 있어 뭐래. 나눠줘야 된다면 나눠줘야. 지금도 내 친구들 중에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그냥 도서관에 출근하네. 그만 배워. 배운 거나 좀 써보고. 아니 내가 어디 가가지고 써먹느냐. 대학교 가르치려니까 그렇지. 애들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애들 할아버지가 되면요 누구나 스승입니다. 여러분 다 스승이에요 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운다면요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건강하면은 장애인을 부추겨주고 지식이 많으면 무식자를 가르쳐주고 그 청출어람이 우리 인성학당의 그 접두사인데 접두사 관사라고도 하죠. 청출어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진하다. 이건 뭐냐 하면은 부모는 문맹자라도 동경제약 제국대학을 졸업시켜서 사방모를 쓰고 영화 그런 거 보잖아요. 부모는 컴맹이라도 애들은 컴퓨터 잘 가르치잖아요. 부모는 농사꾼이라도 아이가 법학과서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잘 썩어서 그래. 불만한 부모는 잘 썩지 않은 거예요. 아주 푹 썩어버리면 돼.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딸 나 이렇게 넷이 살다가 아버지 내가 특파원 비자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면은 바로 영주권이 난 나옵니다. 그리고 시민권 얼마 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자꾸 제가 보면 5년이면 나를 모시고 간대요. 5년간 아버지 잘 계셨으냐가. 야 5년 아니라 7년이라도 큰 세상으로 간다면 가야지. 가. 그렇게 놓고 보내고 나니까 막 보내는 날 얼마나 울었나. 이거 뭐 마누라도 없지. 이거 혼자서 덜렁 남았는데 이거 죽겠더라고. 나는요 우울증 앓기로는 대한민국의 1호요. 나는 굉장히 아주 그냥 그 경제적 고난을 길거리에 살림이 비닐로 덮인 게 3번이고 전기 끊긴 건 다반사고 뭐 하는 거면 이게 공부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책은만 씁니다. 책은 32평에 가득 찼었는데 그거 경매되는 바람에 다 실려나가고 지금 1.5룸인데 이거 사방이 다 책이에요. 지금도. 책만은 뭐래. 저거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보냐 이거요. 나는 책을 한 권 들으면 그날 다 봅니다.
하루 400곡짜리 3권까지도 봅니다. 나는 이거 들으면은 아무것도 몰라. 그건 나의 내재주의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기계를 한번 고치다가 밤을 새우죠. 그건 그 기계재주요. 바둑을 두느라고 며칠씩 세워도 괜찮은데 그냥은 못 세워. 낚시가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느라고 보세요. 이게 자기의 분야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야, 너 왜 촛불도 안 켜놓고 그렇게 깜깜한데 그냥 앉아있냐. 나는 내 방에서 책 보다가 이거 깜깜해 보면은 그냥 벽에 이렇게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너 자니? 아니요. 여기 창불빛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어. 너 왜 촛불도 안 켜놓고 있냐? 그 아버지가 할 소리야.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그냥 뭐 생각하느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놈이 한국 천재입니다. 그런 놈 미국에 가가지고 그거 잘 되고 손자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고생한다고 마음 아파할 거 없어.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의 가피를 빌면 돼요. 하다못해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라도 내가 우리 아들이 잘 된다면은 이런 고난 좀 참지 못하랴. 그 허무감에 빠지면 안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회피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모든 게 욕심이라. 욕심을 부리면은요. 욕심대로 되면 좋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특히 애들 가지고 욕심 부리면 안 돼. 저것이 애들이 욕심을 부리려면 기도의 욕심은 좀 부려야지. 근데 나는 뭐 기독교 신학자입니다만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내가 유난히 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안 했단. 기도는 100가지 하면 99가지, 100가지 다 안 된다. 10,000가지 해야 하나 된다. 기도는 그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비서요? 내가 최순실이요? 박근혜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해? 그러면 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나 같은 신학자가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느냐?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만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안 되더라도 얘기는 해야 돼요.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하루 10가지 100가지 되잖아요. 들어줄 게 한두 가지요. 다 들어주면 안 돼.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야. 또 달라고 그래도 지나가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 사줘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은 장애가 있는데 뭘 잘 되느냐? 이제 거기서 삐뚤어진 거예요. 거기서 낫도가 어긋난 거예요. 장애가 있는 놈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에디슨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학교를 안 가고 걔가 땡깡을 부리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면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맨날 연구하니까 에디슨 어머니가 얼마나 토마스야. 방구석에 불러도 몰라. 그 들어가면 뭐 방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밥 먹으라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다 옆에 놔도 안 먹고 계란을 3개를 갖다가 놓고서 겨울에 난로에 그 물 끓거든 계란을 삶아가지고 계란이라도 먹어라. 간단하니까 금방 먹지 않나. 알았어요 가세요. 계란을 먹었나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들어와 보니까 시계를 집어넣고 펄펄 끓이더라는 거예요. 계란을 집어넣은 그렇게 전혀 걔가 좋아하는 게 있어. 잘하는 게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우선 건강하기만 하면 무조건 괜찮다는 거죠. 인생 100년을 가만히 다듬어 보면은 안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뱃속에서 태내부터 중요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짝짓기 할 때부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할 소리가 아니지만은 술 잔뜩 먹고 기생하고 바람 펴서 난 아이는 정상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코올 정자예요. 알코올 정자. 싸우고 기분 나쁘고 욕심나고 성질나고
그 정자도 좋고 난자도 좋아야 돼. 그럼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된다는 거죠. 임신을 했는데 나 우리 저 신문사의 여직원이 격리 살림을 다하는 아이가 병원에 지금 넉 달째 있네. 내가 지금 쓰는 책이 성교육과 자기관리예요. 지금 가을 되면 책 읽어라 독서의 계절이라 쓰는 놈이 있어야 읽지. 아무 책이나 읽지 마라 하는 그런 사람. 책이 세상에 1억 권 100억 권이 있어도요. 학서가 있고 양서가 있어요.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상대 못할 상종 못할 놈이 딱 하나 있는데 책 한 권만 본 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뭔 책을 보느냐. 야, 이게 인성이라는 게 뭐냐. 자기관리다. 자기관리라는 게 뭐냐. 참 여자아이들 같으면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 2차 성기 나오면 피관리.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없으면은 그 생명이 피로 만들어지니까. 야, 어디. 그러면 태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가서 폐쇄된 공간에 에어컨 틀고 온풍기 나오고 여기서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환자들하고 같이 다 임산부들이지. 거기서 배우는 게 보는 게 먹는 게 사람이 사는 데는요. 공기, 물, 땅, 뭐 해양까지도 말합니다만 이게 환경이잖아요. 환경. 태내의 환경이 있어요. 태내에. 그러니까 임신하면은 아이고 말로만 한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가 살아야 돼. 첫째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미세먼지 말고 나무 속에서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햇빛은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거야. 직사광선을 써야 그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죠. 병원에서 지금 일주일만 있다 나온다 그래서 직원도 못 두고 한두 달 있었는데 결국은 직원을 바꿨는데 내 다음 달에 출산이요. 내가 내 딸이라면 나가! 당장 나가! 거기 왜 있어? 아니 아픈데 안 아프고 애를 어떻게 낳냐? 나는 70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얼마나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엄마들도 있는데. 어떻게 따끔따끔해 가는 거예요? 칼로 찢어지는 것 같아 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도 병원에서 낳긴 낳지만 병원에 입원 안 했어요. 병원은 한 달이나 한 번, 두 달이나 한 번. 내가 입덧을 한다거나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걔한테 면역을 세워서 주입하는 식입니다. 그런 거를 그냥 감기만 들어도 그냥 바로 병원에 가고 뭐 어쩌고. 감기도 가만둬야. 내 스승님은요 80세신데 감기를 그냥 알아. 약 먹고 나면은 면역력이 강해서 6개월 후에 또 온다는 거예요. 좀 고생스러워. 그 약 먹으면 7일이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나라가 지금 전부 다 정신세계가 무너져가지고 이 일을 안 합니다. 나는 글을 쓰는 게 일하는 건데 여러분은 뭘 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에도요. 아유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다 노동자가. 하여튼 도로공사고 뭐 하고 한국 사람이 따가지고 중국인 인부를 안 써가지고 타선이 안 많아요. 중국인들은 한 달에 150만 원, 120만 원 벌으면요. 큰 돈인데 우리나라도 50만 원도 못 벌면서 넥타이 매고 편하게 아이고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이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뭐를 안 쓸래. 미랄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랄정신이 없어. 미랄정신이 없으니 그래 이게 패내기 뭐 영아기 아기를 낳고 나면 영아기, 아동기,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뭐 나중에 노년기까지 갑니다만서도 이 때에 다 맞는
그 자기 관리가 있어요. 그 인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느냐? 난 70이 넘었는데 뭐 하겠습니까? 내가 원래가 하던 것이 공부하고 글 쓰고 내가 영상을 잘합니다. 내가 텔레비전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겠지만 굉장히 커요.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뭐 우리 제자들이 인터뷰 내일도 3군데요. 학교 초등학교 3군데 인터뷰를 합니다. 교육감 뭐 시장 10번 20번씩 인터뷰를 하고 방송하고 똑같아요. 교육 채널 있죠. 이런 내가 저거를 독학 방송국 못지않게 만들어내요. 그렇게 내가 저거 언제 봤어? 저게 인성학당 문 열은 게 5년 됐어요. 그 이전에 요만한 거 저 우리 허국장님이 그거로 찍은 적도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쩔꺽쩔꺽 카메라 찍었지. 지금은 완전히 방송 수준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요 시장이고 뭐 장관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국회의원들 뭐 다 저들 나와서 뭐 환장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가이드 해주러 와요. 지난번에 현충사의 이명석 의원이었는데 하여튼 단풍 떨어지면은 맹사성 고택 앞에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진짜 경관이라는 게 그때는 꼭 여기 맹사성 고택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가이드 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 5년 후에 데려간다는 아들은 가서 애들을 둘 낳다 보니까 미국에는 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하나 낳는데 3천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 월급쟁이가 뭐 돈이 어디 있어? 이게 시민권 나는데 보증금을 못 내네. 그러니까 시민권 나는 내가 11년 됐는데 언제 갈지도 몰라. 하여튼 나는 하루도 이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애들을 꼬드기는 데는 영상이 최고야. 영상에 저들이 나와가지고 뭐 저저거 그러면 이야기 할아버지니까 이야기 얼마나 잘해? 걔들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걸 훈련시키고 세계사 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복궁, 창덕궁, 뭐 왕릉 싹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가가지고 야 뭐냐 이게? 그렇게 하면 저들이 읽어. 뭔 소리냐?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역사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친손자가 20명이 넘는다니까. 1, 2, 3기생, 4기생까지 졸업시키고 지금 4기생인데 애들을 3년씩 우리 가르치거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태계 이황 도산성원에 내려온 거예요. 완전히 이거 세월이 아까워 죽겠어. 내일도 도원초등학교 교육감 주최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와달래요. 또 내일 수어 문화제인가 뭘 합니다. 수화를 수어라고 해요. 손으로 하는 언어. 세종 호수공원에서 거기도 또 장애인 후원회라는 단체에서 하는데 그 회장단에서 또 와달래요. 또 신봉초등학교에 한마음 예술제가 있다고 거기도 셋다 부를 때 토요일 날만 되면 아이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걔들 가서 가르쳐가지고 영상 찍어서 쟤들이 영상 찍고 무엇을 찍은가 선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찍고 출연하고 말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신문사에 올리고 이거 우리 애들 하여튼 대한민국에 없어요. 최첨단 우주시대 바로 가까이 간 게 영상시대거든요. 인터넷 시대는 그 밑에고 정보통신시대 위에 이거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뭐 오늘 내가 무엇을 주제로 하실 거냐 그래서 아이고 365일 시킬 거요? 뭘 주제로 해? 그러니까 저 회장님이 내가 부부학이라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국내 최초예요. 그 책도 샘플로는 하나 보여주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부부 소통 뭐 그런 거 하시면 어떡하느냐고 장애 아동을 둔 엄마 아버지들인데 와서 용기 좀 주라고. 용기 내가 준다고 용기가 가져질까만 부부 이게 참 많네. 인생 100년을 살다 보면은 큰 시련기가 한 번씩 옵니다. 출산기죠.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사춘기 참 이거 인생 망가지기 쉬운 때입니다. 요때 사춘기를 잘 보내요. 그리고 사춘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갱년기. 갱년기가 오면은 부부가 자꾸 싸웁니다. 그리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우리나라의 정상가정은 내가 내 책에서 뭐라고 썼는가 할 것 같으면요. 부부로 나오는 광고 모델밖에 없다네 그래요. 다 문제가 있어 부부들이. 이 부부가 갱년기가 되면은 갱년기도 아무것도 아니요. 노년기가 돼 보면 난 아직 노년이 아닙니다만 나 아직 노년 아니에요. 애들이라고 그러대. 제일 젊은 애라고. 여기서 내가 제일 어린 애요. 7살이니까. 이 노년기가 되면요. 노년의 고독감, 허무감 이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찾아야 돼요. 부부는 뭐냐? 이거 부부 얘기도 조금 해야 되겠네. 오늘 주제였었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뭐 시간은 이거 뭐 얼마 남지 않았어. 참. 내가 우리 큰애를 낳는데 내가 내 아들 말고 큰 아들 낳을 때는 모르겠더니 손자를 보니까 진짜 내 새끼라는 게 실감 나더만.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라면 참 상 받았을 거예요. 손녀딸을 낳았는데 이놈이 6월 10일 날이 생일인데 가만히 거꾸로 꼽아봤어. 이놈이 씨가 본부가 어디냐 근본이. 그러니까 이 두뇌가 신혼 일적에 얘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오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송국에서 대전시 환경, 대한민국 교통 지금 그거 뭐 이차에서 내서 여기 타고 그러는 거 있지? 그 뭐라 그래야? 차 표 한 번 끌어가지고 두 번 세워. 환승제도 저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교통카드 그거 하고 환경도시하고 그거를 순회하라고 그때 돈 오래된 얘기네요. 그때 돈으로 3,500만 원인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그때 유럽에 가 있었어요. 유럽으로 미주로 5대양 육제들을 다 다니면서 환경 우수한 도시, 교통 우수한 도시를 취재를 해가지고 특집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방송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들이 애 잉태하던 날 스위스에 있었어. 그러면 이놈이 알프스산 림플라워 얼음덩어리에서 나온 놈이 아니냐 말이야 이거. 아니 나 그 생각하다 머리가 딱딱하더라고. 나중에 걔가 서너 살 됐을 때 물어서 미국 가게. 야 근데 나 아버지는 말이야 이게 작가이다 보니까 괜한 생각을 좀 하는데 걔가 씨가 유럽씨냐 한국씨냐 내가 물어봤어. 그 유럽 물을 먹고 정자가 물은 정자는 물입니다 사실은. 거기 실제 애기씨라는 건 0.1%밖에 안 들었어요. 난자도 물덩어리예요 사실은 다. 뼈도 물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잘못 계산하셨어요. 그래? 한국에 있을 때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 잘못 계산했나 보네. 그렇게 놓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은 대청댐에서 나왔고 대청댐 물이고 우리 며느리는 저 식장상 물이요. 대사동인가 부사동 살았으니까 거기서 나온 물이에요. 내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물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충주 물이요. 남한강 물이요. 우리 마누라는 여기 대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마누라의 장인어른은 광주 사람이에요. 전라도. 단체 영산강물인지 한탄강물인지 남한강물인지 금강물인지. 내가 이 말을 왜 합니까? 부부라는 게 만나진다는 게요. 이거 내가 만나는 거 아닙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그게. 부부가 만나는 게 완전 딴 줄기에서 만나. 그렇게 만나는 게.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같으면 부부가 아니야. 같은 빗물이에요. 빗물. 그러면은 저기서 왔지. 저기 저 대서양에서 왔지. 대서양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히말라야 서풍을 타고 왔으니까. 이게 여자끼리는 애를 못 낳잖아요. 남자끼리는 애를 못 낳잖아요. 여자 입장은 완전 다릅니다.
남자 입장 절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왜 싸워야 되냐? 그 싸우는 걸 보고 애가 헷갈려.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안 싸우고 엄마만 쳐다보는 마마보이가 되고 아버지만 쳐다보면 인정머리도 없고 우악해스러워지고 인성이라는 건 이렇게 밤낮이 바뀌는 지하고 똑같아요. 밤만 있으면 살겠습니까? 낮만 있으면 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 내가 아까 바람을 쐬라 했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요 나는 겨울이 됐다고 해서 지금은 참 세월이 좋아서 스마트폰 열면은 미세먼지가 바로 나와요. 아예 시골 같으면야 뭐 걱정할 게 없지만 무조건 바람 부는 데로 해야 됩니다. 바람이라는 건 그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새하늘이에요. 매일이. 이게 태양면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요래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달은 요것만 이렇게 돌고. 근데 이놈이 또 이걸 수금지 하목도 9개 이거는 행성이고 이거는 요것은 도우니까 행성이고 달을 도는 것은 위성이고 요건 항성이라고 해요. 항성.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근데 이놈이 이걸 거느리고 통째로 돈다는 사실이. 이게 은하군단을 도는 거예요. 은하군단은 천족에 1000억 개 막 이렇게 많은 별인데 그놈이 또 돌아. 성단을 또 돌아. 그놈이 또 돌아. 이게요. 우리가 이거 한 바퀴 도는 데는 항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65일 걸리지만 이 태양이 은하군단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억 4천년 걸려. 우린 80년 살아 이거. 100년 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하늘이 바뀌어. 어제 하늘이 좋으면 완전 새 하늘이야. 어디로 가는 건가도 몰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기운이 오는 겁니다. 바람 안 부는 데는 아주 꽝이요, 꽝.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그리고 직사광선을 써야 되고. 밤은 왜 있습니까? 밤은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밤에 나돌아다녀서 잘 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잘 돼도 나중에 자빠져요. 밤에 돈 버는 거 헛일. 나는 밤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밤은 자는 게 버는 거예요. 밤에는 하여튼 내가 아이들 키울 때 한 가지 철학, 지금도 꼭 강조하는 건데 나는 해 떨어지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게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와. 엄마가 없이 애들을 남매를 다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와서 불을 켜고 들어오게 한 역사가 없어요. 하여튼 내가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뭐 하투도 치고 노름도 하고 낚시도 하고 나도 오잡질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 출신이니까 작곡가 출신이요. 술도 많이 먹어봤고 뭐 안 해본 거 없어. 그래도 정신이 버떡 나는데 애엄마가 딱 결과가 되니까 지금은 이혼했습니다만 이거 정신이 버쩍 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인데. 그래서 5시만 되면 막 견디지를 못해. 하루도 내가 안 어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면은 애들이 잘 안 큽니다.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는 애들하고 찢고 벗고 뒹굴고 애하고 있어야 그게 심리적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안 싸우는 집 애들이요 너무 연약해요. 잘 먹여야 되고 고루 먹여야 되고 우리 아들처럼 자극도 때로는 받아야 되고 우리 수양 손녀딸 제자 얘처럼 스마트폰을 딱 뺏기고 나니까 눈도 좋아지고 불화의 원인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말귀가 안 통한다는 게 사람이 뭘로 사느냐? 사람 뭘로 사요? 돈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말로 살아요. 말이 좋아야 돼요. 말이 좋으려면은 말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잘 다듬어야 돼요. 생각한 것이 태평양이라면 말은 또랑물이에요. 말은 얼마 못해. 그러니까 그
태평양 같은 마음을 또랑물 흘려가지고 남편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어떻게 잘하느냐? 우선 말은 톤을 낮춰야 좋습니다. 어떤 소리 지르는 사람은 자기 화를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약하나 내가 발명한 건 아니고 하여튼 참 아이고 개차반 남편하고 사는 마누라가 아무리 해도 술만 안 먹는 날이 있고 술만 먹고 오면 두드려 패는 거요. 근데 이거 뭐 상담실 다 다녀보고 복지관 다 다녀보고 뭐 별소리 하고 뭐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데 아 누가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글 쓰는 작가라고. 그 작가가 뭐 그런 걸 고치느냐.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부부싸움은 잘 고친대. 거기 한번 갔어요. 이거 내가 다른 건 못하느라 부부싸움은 잘 고칩니다. 과연 그러더라고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 어떤 걸 고칩니까? 특히 잘 두드려 패는 남편을 잘 고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그거 아무나 안 주는데 약속을 딱 해야 주는 약인데 돈은 얼마나 갑니까? 아 돈은 주는 만큼 받아야죠. 나으면 더 가져오세요. 나으면 돈을 더 가져오시고 지금 형편 되는 만큼 되는 날 와서 약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이 양반 돈을 얼마나 주냐? 아니 얼마나 고민하는 거 같아. 아니 지금 있는 거 주고 나하면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을 주니까 저기서 꾸적꾸적 병을 가져오는 병이 몇 개 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남편 두드려 패는 걸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내가 넣은 약이 있습니다. 그 뭔 약입니까? 그걸 가르쳐주면 되겠느냐고. 그건 내 노하우인데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그러면 써요? 아무 쓰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맹물이요. 거기 맹물인데 여기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하기에. 그게 어떻게 하냐니까 이걸 남편이 딱 들어오면은 이걸 입에 물고 뱉으면은 안 된다. 뱉지를 말아라. 그 언제 뱉느냐니까 남편이 안 두드려 패면 뱉으라는 거야.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 하는데 아! 저러니까 이걸 딱 먹었다. 삼켜도 안 되고 뱉어도 안 돼. 한 가지 빠졌네. 삼켜도 안 되고 뱉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두드려 패는데 맞고 이거 남편 병 고치려니까 그걸 한 4일 5일 하니까 하루를 빼더래. 그 한 3, 4일 더 하니까 이상하다. 안 패더래. 왜? 재미가 없어. 대들질 않으니까 남편이 재미가 없어. 말대꾸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가가지고 좀 물어봤어. 아이고 돈 10만 원, 20만 원 갖다 드려야지. 그거 뭘 넣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게 맹물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 아이고 둘이 똑같으니까 싸웁니다. 말을 안 하면 돼요.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인데 왜 그 말을 합니까? 말만 안 하면 된다고. 그 남편이 패는 버릇을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은 미랄이 썩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외로운 것은 우리 손녀들이 잘 되는 미랄 중입니다. 썩는 미랄 중에 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술 먹고 친구들 만나서 허적거리고 맨날 뭐 15,000원 2만 원 주고 타고 가는 관광버스나 타고 이럴 게 아니라 한부모 고아 정말 어려운 아이들 그러나 재주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그게 뭐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대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얘들을 붙잡고서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걔들을 붙잡고 가서 고려 청자를 보던 거북선을 보던 항아리 쪼가리를 보던 쇠쪼가리를 보던 야 이거는 말이야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라는 건 8,000년 전이거든. 그리고 1만 년 전 때는 구석기 시대고 1만 년 이후부터를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최고 먼데는 공주의 석장리는 70만 년 전에 살았던 터가 있다 너 여기 이런 데 가보고 아유 이게 제일 재밌어. 왜 합니까? 미랄이니까. 다 못 썩은 미랄이니까. 이렇게
썩어야 된다. 환경이나 경제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은 내가 나를 관리하게 달렸다. 우리 애들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또 하네. 우리 미소는 5년 차인데 걔는 아나운서 지망생인데 걔는 지금 프로급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잘해요. 걔. 언제 명단이 있으면 내가 날려줘 볼게요. 저기 저 스마트폰 앱으로 전화번호. 걔가 이런 복지관 같은 데서 걔는 뭐 전국 글짓기 최우수상을 금상을 뭐 엄청나게 타드렸어요. 작년 올해. 글도 잘 써요. 할아버지가 글짓기 지도를 했거든요. 근데 걔가 엄마가 없으니까 학교 갔다가 밥 먹일 사람 없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그걸 밥을 아까 말한 대로 18가지를 챙겨 먹이는 거예요. 저 학교 갔다 와서 밥 최고 잘 먹어요. 한 끼만 잘 먹으면 2끼는 대충 먹어도 돼. 그래 먹이는데 그래도 뭐가 비었지.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인 줄 알고 크는 애니까 어려서부터니까 걔가 엄마 죽을 때부터 엄마도 내가 잘 알고 엄마가 죽었어. 근데 이런 상담을 해보니까 애가 우울증이 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막 그런 위험 지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라는 거예요. 괜찮아. 아이 젊어서 청년일 때 죽고 싶다는 마음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괜찮아. 그거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때 죽고 싶은 놈은 죽는 거지. 걱정 말어. 아이고 아버지가 꼭 가야 된대. 아버지하고 상담 선생님 며칠 온다고 갔어. 가서 상담을 하더니 젊은 상담가한테 가라는 거예요. 요새 얘기요. 엊그저께 얘기요. 근데 젊은 상담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심리학이고 언어학이고 내가 교육학이고 다 공. 야, 나를 두고 어디를 가냐. 내 이 소리 참 안 나오대고 막상. 아니 그 상담사들의 스승이 여기 있는데 아유 나한테 상담을 하면 아이고 상담사가 뭘 알아. 나는 의사도 의사가 뭘 아느냐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다 의사가 아닙니다. 작가가 다 작가 아니에요. 소설가는 소설가가지 작가가 아닙니다. 시인은 시인이지. 작가는 어문 저작 계열이라고 해서 이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가. 의사가 중요하죠. 상담사가 중요하죠. 근데 이 상담학도 보면은 상담자가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인지 상담을 Q인지 A인지 그 원래 청담자라고 해요. 청담자.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거 어디다 썼죠. 품위학인가. 이제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은 청담자고 거기 앉아서 맞이하는 사람은 응담자라고 해야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국문학세계도 아직 멀었어요. 거기를 근데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가도 너는 못 가. 왜? 너는 내 제자야. 야, 네가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설문지 뭐 얼마나 되냐? 한 50개 되냐? 한 50개 됐대. 거기다 나 자살한다고 썼더라도 관계없어. 그만 바꾸면 돼. 그건 생각은 바꾸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이라는 건 일로 갈까다 아니야. 이거 이쪽으로 갖다 놔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둬. 이거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이쪽으로 옮길까? 뭐 앉고 싶으면 앉고 쓰고 싶으면 아니 뭐 죽고 싶다가 살고 싶다로 바꾸면 돼.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학 작가 저자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나 가라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전날 아버지가 너 오늘 5시에 그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예약해놨다고 전화가 오니까 아빠는 안 갈 거야. 왜 안 가? 할아버지가 가지 말래. 아니 가야지 뭐 어쩌고 그런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걔는 생각을 바꿔버린 거요. 그래서 안 갈 거야. 해서 결국은 아버지 그 한 번 가면 3만 원씩이래. 3만 원. 그럼 한 번 가면 그거 놓치겠어? 의사가 한 번 환자가 들어오면요.
임신을 환자 한 일주일 입원해 보는 게 만에 하나가 아니라 10만 분의 하나요. 100만 분의 하나도 우려되면 얘기를 해줘. 그러면 지가 입원하는 거예요. 입원하면 좋지요. 그러면 1,000만 원 못 빼면 보면 의사는 심할서 써야 될지도 몰라. 환자 하나 오면 3,000만 원씩 뽑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기 월급 다 먹지. 돈 안 벌고 의사가 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완강하게 안 간다고 하냐. 할아버지가 안 간다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가도 너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야, 그랬다고 해서 너 그 말대로 그냥 생각을 다 바꿨냐? 어떻게 돼? 아, 그냥 명랑 켜라고 웃기로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실제는요, 얘 아버지도 지금 몰라. 그 상담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너 아버지가 문제라고 그랬대. 너 아버지가 문제라고. 애비가 문제요. 애미가 문제요. 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해레비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1등은 없다는 거 알죠, 여러분? 나도 1등이 된다는 것도 알죠? 사람은요, 한 사람도 괜히 만들어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왜 왔나? 여러분 왜 왔습니까? 놀자고 온 사람, 술 많이 먹고 놀자고 온 사람 있어요? 편하게 잠만 자려고 온 사람 없잖아. 아니 뭐 하려고 세상에 왔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건데? 뭐 새끼손가락 한 서너 개 두려고? 돈 많으면 갈 길이 그 길로 갈 우려가 참 많습니다. 술 먹으려고 왔어요? 놀려고 왔습니까? 세상에 왜 왔습니까? 왜 돈 버나? 왜 일하나? 왜 신경 쓰나? 미랄이니까 정말 미랄. 후손들에게 그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쯤 하고 이거 나 혼자 짓거린 것 같아가지고 뭐 얘기 좀 합시다. 뭐 할 말 없어요? 시키면 또 못해요 얘기. 아니 그러니까 뭘 물어보든가.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요. 예, 그 때리는 남편은 예, 뭐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해주셨잖아요. 약속 예. 처방을 해주셨는데 예. 말 안 하는 남편한테는 어떻게 처방을 해주셨을 거예요? 말 안 하는 남편? 네. 아니 그 내가 처방한 게 아니고 어떤 작가라고 그랬지. 나라고는 안 했어요. 나라고는 안 했어요. 말 안 하는 남편? 말일 때 뒤통수 맞아. 말이 별로 없어서 그럼 저기 몇 년이신데 집에 신랑이 말을 별로 안 해요? 원래 네, 우리 사위가 말을 별로 안 해요. 진짜 말 안 해. 근데 참 우리 사위가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내가 우리 사위가 이거 볼 테니까 쌍둥이 아버지인데 아들 하나 그 5대 독자예요. 그건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아들 하나 낳고 일란성 쌍둥이에서 셋을 낳는데 우리 사위가 별말 안 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 집이 안 싸워. 그 집 잘 싸웁니까? 말 안 한다고 시비한 적 있어요? 그냥 결혼 처음에 가서 싸움을 할 일이 했는데 네. 저 혼자 그러다가 저 혼자 결국은 나 혼자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나 혼자 뭐 했지? 우리 딸하고 똑같네. 나 혼자 A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싸움이 돼야지 뭐 싸움이 되잖아요.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하다 보니 그게 처음에는 지금은 스트레스가 돼요? 아니 처음에 스트레스가 됐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갱년기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 갱년기 기예요 지금. 갱년기 45에서 50 사이에 네, 50. 갱년기 지금 가을에 왔네. 갱년기 왔네요. 갱년기에는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도와준다는 게 걸그적거리는 게 돼요. 갱년기가 되면요 내가 나를 많이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치료 못해. 뭐지?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데 여자같이 심하지 않죠. 남자는요 늙어서 저거가 많이 와요. 노년기. 근데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데 너 신랑 잘 만났다고. 아이고 과묵한 거 좋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몸이 둔하고 뭐 생각이 뭐 둔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라통이 터질 때가 오라통이 터지고 어지간한 건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드물어요. 그런 남편 내가 볼 때는 그거 내가 보니까 좋은. 근데 그렇게 복이 있게 생기셨네 원래. 그렇게 복이 있게 생겼네. 박수 쳐드려. 뭐 저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아니요. 그 일단
부부싸움 안 해도 그거 얼마나 교육 환경이 좋은데. 부부싸움 하면요 애들이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랬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런다니까 저 형제간끼리. 그건 자기 성질 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정신이 다 다쳐요. 또 뭐 나 자주 뭐 못 볼 거 아니야. 누가 나를 불러갔어. 싸우고도 10분도 안 돼서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고 바로 말거는. 아 이 집에 두 내외? 네. 아 제가 힘든 아니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 있는데요. 싸우고 나서 뭐 때문에 아니 제가 화나 있는데 한 10분쯤 그 있으면요. 사람은요. 그건 내가 그런 스타일인데 안 싸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그런 것은 저 사람은 대도문이야. 큰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부인하고 싸운 것은 부인은 다 이해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싸워갖고 나는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네. 자기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그것도 몰라. 몰라서 나한테 그래요. 화났느냐고. 싸움의 감정은 요만큼이지만 사랑하는 감정이 이만큼이니까 명언 나온다. 강호동이요, 강호동. 명언. 아니 명언. 강호동이요 강원도요. 아니 근데 그게 큰 단점이 아니에요. 제일 큰 단점은 내가 볼 적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하는 것보다 꼬투리 잡는 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건 여자나 남자나 뭐. 아니 근데 더 화난다니까요. 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걸 그만큼 믿은 거죠. 대도문을 가는 사람이니까 진짜 사나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남편이 내가 왜 화났는지를 몰라요. 아 그건 5년만 있으면 다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갱년기라서 자기 책임 갱년기라 자기 책임도 있어요. 우리 애엄마가 그래. 왜 화난 날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몰라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 7년쯤 지나서 뭘 그것도 설명을 해. 설명을 안 해주면 설명을 왜 해주면 대부분 알아. 사람이 왜 왜 설명 안 화난 해주지? 날을 연출을 안 해야 되는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바뀌어가지고 왜 화나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애기 엄마가 여기 그래서 남편이 화났는데 그걸 모른다 소리예요. 이제 몰라요. 근데 왜 화는 내가 물어봅시다. 왜 화났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즐거워. 아니 그러니까 부인 때문에 화난 건 아니잖아. 아니 대부분 부인 때 우리 애 때문에 저는 별로 화 안 나요. 저 남편 애 엄마 때문에 화. 애 엄마가 어떻게 하길래? 아 나 그 뜻밖이네. 같이 안 놀아주니까. 그거를 이게 같이 안 놀아 뭐저 불을 딱 켜면요 착 들어든가 착 들어야 되는데 착 세워라 대워라 음식 들어오냐 들어와요. 아,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네.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한가 보네. 편안한 사람은 여기 형님 같은 분. 아니, 편안한 그렇게 신경이 예민하지 않으면요, 신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한 사람 여기 같아요. 마음이 편한데 왜 잠을 못 자지? 저는 마음이 불편한데도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렇게 미랄이 되니까 부인은 잘 자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라면 그게 이제 심각해. 거꾸로라면. 근데 반대니까 지금 그전 것은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 때문에 뭐 자잘하게 또 화가 납니까? 반도지. 말 안 하셨던 분은 말 안 하셨던 분은 뭐 할 말 한마디 없어요. 네. 시큰 뭐 얘기하니까 뭐 적기도 하던데. 저는 이제 아내랑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부 싸움이라 해야 되나 감정이 상하면 제가 혹시나 말 실수를 할까봐 일단은 조금 그때를 피합니다. 뭐 오늘 지금 화가 났으면 뭐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일단 피하고 내일 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지금 빨리라기보다는 서로 지금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더 크게 힘들어요? 본인입니까?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나는 내일 얘기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에서 남편이 힘든 거는 나는 그
50톤밖에 안 나간다고 보는데 아내가 힘들으면 100톤, 1000톤이요. 저는 이 여자가 찡그리면요 지구가 삑 찡그립니다. 제 가정이 다 생각은 무너져요. 이제 힘들 게 뭐가 이렇게 싸운다고? 글쎄요. 제 딴에는 힘.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성향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걱정하니 아내가 힘들어하면 안 돼. 내가 힘들은 저 집 같이 내가 힘든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건 뭐 자기가 왜는가 하면 남자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여자들은 같이 아이들과 집안 환경이라는 건 엄마 환경이에요. 사실 엄마가 속이 뒤집어지면요 애들 정신 상태 다 무너져요. 그거는 엄마를 편하게 해줘야 돼. 이제 그게 욱할 때가 있으니까 싸우게 되면 나는 무조건 여자 편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어린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실수할까봐 좀 누구르지고 조금 그래도 서로 얘기를 해주고 저 집은 살려면 빤스에 똥 엄마의 묻고 그러는 성향이 거지. 있고 엄마의 성향이 있는 거지. 그 집은 90대로 그 집은 90대로. 근데 부인이 그렇게 화를 내고 할 정도면 그 부인은 오늘 왜 안 나왔어? 근데 같이 근데 해. 남자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되게 성향이 저렇게 회피를 해요. 남자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 남자. 그러니까 그게 나도 그 남자의 성향이래요. 남편의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녀석이고 용래 아빠 같은 성향이 남자들의 성향이에요. 보편 성향이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이 마음 속에는 내 안에 불편하고 힘들까봐 그러는 건데 그게 근데 아니다니까. 저는 만약에 용래 아빠가 연애할 때도 그랬으면 연애할 때도 그랬고 지금 결혼 후에 지금도 그랬다고 하면 용래 엄마 문제 때 연애할 때는 어떤 그런 분쟁이 생길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지금 부인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부인은 싸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 하면 그런 되잖아. 상황- 아니 문제는 연애할 자기가 때 힘든 게 아니라 틀리네. 집에 식구가 힘들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부인을 좀 아유 맞춰주기 조금 더 살으면 해결될 것 같고. 아니야, 내가 보니까 거지. 벌써 우리 신랑 아직은 30년인데 안 사람은 되더라고. 안 되는 건 아니라 지금은요. 지금 많이 힘들으면요. 조금 갱년이 좀 지나가고 나면 그거 시기가 지나면요. 그 이해가 돼요. 지금은 상당히 예민할 때예요. 근데 그게 여자는 더 그걸 바라는 아니 거지. 그거를 왜 이분은 이분의 그 성향이 있는데 자기가 그 성향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 진짜 싸움을 하는 이 사람의 성향이고 대통령이 그 성향 그 사람 아니, 성향이고 부인이 그래서 힘들어 한대잖아. 그러면 근데 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조금씩 알면서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아니 저도 제 애 엄마가 꼭 안아주면 되지. 아 이런 식이 항상 형님은 아유 맨날 그냥 그럼 집에 가서 엄청 싸우는 거 아니야 둘이? 뒤에서 한대 때려줘봐. 아우 왜 맨날 형님 걱정된대. 저쪽에 계신 분은 뭐 아무 말도 안 하지. 안 싸워. 싸울 일 뭐 있다고 싸워. 아니 형님 맨날 이렇게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집에 가서는 두 분이서 말한 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안 하지. 자, 5분만 더 합시다. 5분만 더 합시다. 저쪽에 계신 분은 저희 뭐, 신랑도 신혼 때는 저 노란 줄무늬 옷 입은 저 형부처럼 네. 그냥 많이 금방 싸웠는데 정말 전 너무 화가 났는데 출근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싸웠는데 잊어버린 듯이. 왜 싸웠는지에 대한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면 빨리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차라리 나았어요. 그게 나았지. 이제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삐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집안 분위기가 막. 그런데 갈수록 남자가 소견이 작아져요. 왜 그런가 하면 여성은 나중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여자의 호르몬이 남자한테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서 허벅지 털 다 없어지면요 여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결국은 또 주인이 돼. 자, 그럼 뭐 오늘 하여튼 반가웠고요. 예,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뵙기로 하고 고맙습니다.